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조홍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잇몸병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가끔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밥을 먹는데 치아가 아프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치과에 가신 적이 한 번 정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본인이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 중에 분명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흡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아마 치과 가셔서 치과 의사한테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왜 치과 의사들은 이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흡연과 잇몸병, 치주질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흡연과 잇몸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꼭 끝까지 듣고 본인이 흡연하시는 분이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담배를 끊으시거나 주변에 친구, 가족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담배를 끊으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흡연과 잇몸병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논문들에 나온 결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흡연을 하면은 잇몸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치료들에서 이 흡연과 잇몸병의 발생률 그리고 잇몸병이 심각해지는 정도를 아주 증가시키는 주 위험인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치주낭, 잇몸 주머니가 깊어진다거나 잇몸뼈가 파괴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흡연 환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훨씬 더 빈번하고 그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흡연자는 평균적으로 비흡연자에 비해서 4배의 빈도로 치주염에 이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얼마나 피느냐에 따라서도 담배 소모량과 치주염의 발생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30개 피 이상 피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10개 피 이내로 피는 흡연자에 비해서 치주염이 있을 가능성이 무려 6배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치주염 환자의 42%가 현재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치주염이 생긴 거고 10% 정도는 예전에 담배를 피웠던 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담배를 지금 피고 있거나 담배를 많이 피고 있을 경우에는 이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심각한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총 2,360명을 대상으로 한 6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심각한 치주염이 걸릴 가능성이 3배 정도로 높았습니다. 연령대를 구분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나눠 봤는데요.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치주나 치아 상태에 대해서 장기적인 흡연의 악영향이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기 노인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3배가 높았고 이 흡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치아 상실, 즉 이가 빠져 있을 수가 있고 충치가 많이 생기고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19살에서 30살 사이에 있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심각한 치주염을 보유할 가능성이 3.8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였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심각한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 상실이라고 하면은 별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가 빠져서 이가 없는 거예요. 이가 빠져서 이가 없는 거 보통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좀 보이는 증상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가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하루에 15개 피 이상 피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치아 상실률이 비흡연자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내가 담배를 열심히 많이 피고 있으면은 나이가 어린데 이가 하나씩 빠질 수가 있겠죠.
흡연은 이뿐만이 아니고 잇몸뼈가 파괴되는 골소실 증상이랑도 상당히 큰 연관이 있는데요.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 치조골이 파괴되는 현상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나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흡연자분들이 여기서 더 좀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주 잇몸 관리, 치아 관리가 양호한 편에도 마찬가지로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의 이 골소실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잘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와서 스케일링을 받고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자보다도 잇몸뼈 파괴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걸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런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잇몸병 발생률이랑 잇몸병이 심각한 정도가 바로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흡연과 잇몸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첫 번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잇몸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두 번째, 흡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보다도 심각한 잇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흡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상실되거나 잇몸뼈가 파괴되는 골소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하고 치태 조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 금연을 하면은 잇몸병 발생률과 심각한 정도가 상당히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금연을 해야지 잇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잇몸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이 흡연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면서 담배를 빨리 끊으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